박규락교수입니다. 지난번에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야 될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한국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개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든 한국은 개입하게 될 겁니다. 외교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이제 인도적 지원도 할 것이고, 또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개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입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향력이 북한에 침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강제력, 즉 군사력이나 경찰력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어떤 내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군사력이나 경찰력을 통해서 북한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선 첫째, 국제법적으로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유엔 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보면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무력 위협 또는 무력 행사도 삼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엔 헌장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 지역으로 군사력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북한도 유엔국의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유엔 헌장 제2조 7장에서도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내외에 있는 문제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러한 문제를 이 헌장이 정한 해결 방법에 부탁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유엔 헌장 제2조 7장은 내정 간섭을 불허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북한과 우리는 유엔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하나의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인 북한의 일에 남한이 간섭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엔 헌장의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장한 논리에 의하면 한반도에서는 한국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북한은 미수복, 불법 점유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 남방 지역뿐만 아니라 북방 지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북한 땅은 원래 한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올라가는 만큼, 한국이 불법 점유 지역인 북한을 해방하는 만큼 자동적으로 우리의 행정력, 군사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내부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유엔 또는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북한에서 급변 사태, 다시 말하면 심각한 불안정 사태가 일어나서 한국이 개입하고자 한다면 유엔 헌장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것은 주변 국가들의 묵인 또는 허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한다고 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 이를 허용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은 조금 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으로 러시아가 들어주겠습니까? 중국이 들어주겠습니까? 일본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변국들이 전혀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북한 사태에 개입하게 되면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한국 정부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북한이 요청할 때입니다. 국제법에 의하면 정통 정부의 요청에 의한 간섭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북한 정부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지도층의 경우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한국 주도로 사태가 해결될 경우 그들은 심판받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엘리트들은 통일에 반대해서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도 우리 한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한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개입할 경우 국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 여론이 과연 이 한국의 북한 개입을 지지할 것이냐,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러한 그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를 북한에 모두 나눠줘야 되고, 또 이제 북한과의 통합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무리를 하는 그러한 개입이 될 경우에 국민들은 상당히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과를 우려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국내 여론도 통일을 위한 명분으로 무조건적으로 북한 지역으로 군사력이나 경찰력을 보내는 것을 찬성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대학교에 있습니다만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랑코프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랑코프 교수는 북한 워크아웃이라는 2009년에 발표한 그 책자를 통해서 주변국들,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은 북한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남한이 오히려 국내 문제, 국내 여론 때문에 제대로 행동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돼서 심속한 대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의 찬반 논란에 빠짐으로써 우리 한국 정부는 개입도 하지 못하고 논의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거라는 그런 관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희망처럼 북한의 불안정 사태가 일어나면 군대나 또는 경찰이 가서 그것을 접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을 하면 제가 평가한 4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것도 한국의 북한 급변 사태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국제법적 근거로 봐서도 안 되고요. 주변 강대국들 허용 여부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북한의 요청 여부도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여론의 지지 여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난을 무릅쓰고 군사적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다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휴전선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4km 폭이면서 지뢰지대가 다 깔려 있고요. 또 이제 사실 양쪽에 그 강력한 철조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군부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저항하게 된다면 진짜 하나의 군사작전이 돼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병력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각 지역에 다 전개해서 북한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한국 전문가인 베넷 박사의 연구 결과인데요. 베넷 박사는 북한 전체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이때까지의 다양한 미군이 수행한 안정화 작전의 경험을 살려서 한 1000명당 한 13명 정도의 군인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북한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31만 2천여 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것이 어려워서 남쪽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안정화시켜 나간다 하더라도 최소 14만 4,500명이 필요한데 이것만 해도 약 10개 사단 이상의 병력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군대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임무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10개 사단을 모집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재 임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면서 10개 사단을 편성을 하고 또 그들한테 필요한 훈련을 시키는데도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해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연결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북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겁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 불안정 사태 또는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계속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새로운 정부와 협의해서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소독이 그렇게 할 겁니다. 따라서 다음에는 동소독이 어떻게 합의하에 통일을 이룩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잘 도출해서 북한에 적용할 때 우리가 원만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